유연 안정성을 확보해라. 따뜻한 얼음물을 써라 이렇게 들리던데 유연 안정성이라는 말입니다. 자를 때 자르게 하고 그 대신 잘린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같은 데다 돈을 더 써라. 실업급여에다 돈을 더 써라. 사회 안정망 확보에다 돈을 더 써라가 방금 말씀하신 생산성을 높이는 추경 예산이 그 돈을 쓰는 겁니까? 복지를 늘리는데 돈을 쓰는 겁니까? 복지 사회 안전망이기 때문에 복지로 봐야죠. 그건 또 복지로 봐야 복지로 돼요. 봐야 되고. 그럼 이거 좀 지금 문맥에서 좀 튀는데요? 네, 이게 잘 안 맞아요. 이게 다 매끈하게 안 맞습니다. 그래갖고 예. 이제 4월달에 세계 경제 전망을 보시면 그때가 이제 매끄럽게 전체 흐름을 가는 거고요. 예. 아니 뭐 청와대의 뭐 그런 청와대 일자리는 진짜로 좋지 않습니까? 그 유연 안정성이 다 있잖아요. 잘못하는데 잘렸다고 대사 보내주고 그러니까 안정망도 있고 유연성도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뭐 돌아가는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성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뭐 좀 은유적으로 말씀을 좀 하셨지만 뭐 그거하고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청와대에서 잘린다고서는 뭐 해서 먹고 살지 걱정하실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정치적인 분들이 정무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30대 행정관도 뭐 금융기관에 뭐 상무로 가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예.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분들은 이 노동 유연성 얘기가 나오면은 노동계에서 저 노동자들이 부르 떠시는 게 이 엄동설안에 잘리고 나가면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노동 유연성이라 그래서 이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거는 못 받아들이죠. 이 안전망이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업급여를 늘려라. 그래서 유연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이종욱 교수님, 예. 정부가 이 돈을 쓰라라고 하는 IMF의 권고와 정부의 이 방향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빚내서 돈 쓰려면 써야 되는데 생산을 늘리는 데 써야 된다는 말하고는 결이 안 맞아서 제가 자꾸 여쭤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저 이야기가 우리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익숙하진 용어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유연성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안전성은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 얘기잖아요. 예, 복지 관련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실업급여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를 내지 않나요? 근로자가 그 자금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제 문제가 간단한데 네, IMF가 권고하는 유연 안전성의 안전성은 이게 정부의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자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돈 자체가 지금 편성된 예산 말고도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데 한국의 경우를 보시면 옛날 독일하고 한국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독일은 일자리 안정 이렇게 하면 그냥 소득 안정이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로자 관련된 거를 조사를 해보면 일자리도 안정되고 소득도 더 달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찾는 제조업의 경쟁력이나 서비스 경쟁력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우리가 뭐냐면 2008년, 2009년 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저 말은 맞죠. 한국에 있어서의 근로자 입장에서 수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일자리도 안정시켜주고 소득도 증가시켜주고 예. 그 두 마리를 쫓는 게 과연 정부의 지원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 얘기하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대기업 노조들은 노동 안전성, 해고도 불가능하게 하면서 임금 인상도 절대로 양보 못한다고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대기업 노조부터 노동 개혁에 좀 협조해달라는 얘기를 국회 연설에서 했단 말이죠. 아무도 귀들여 듣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실업급여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실감하십니까? 실업급여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예산이 얼마나 돈이 들어갈까요? 한번 통계 한번 보시면서 권혁준 평론가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이니까 작년이잖아요. 네네. 7조 7천억 원이에요. 계속 늘어나네요. 2030년이 되면 저것도 26조 원이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지출액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거 뭐 지금 홍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 키워서 예. 뭐 더 주자. 그러면 대신에 이제 대기업 노조 입장에서 양보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예산을 여당이 저 목표치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네네네. 목표치인데 네네. 현재는 7조 원 규모인데 이걸 26조 원 규모까지 2030년까지 계속 늘려놓을 테니 네네. 해고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노동 생산성 향상과 노동 유연성, 노동 개혁을 하자.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아하. 홍 원내대표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양극화. 예. 그러니까 사실 홍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노동계 입장이거든요. 사실 노동계 출신입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이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 누구보다 노동계 입장을 잘 대변할 것 같은데 지금에 보면은 국정 안정이 굉장히 그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홍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 또 양극화라는 문제가 지금 노조 입장에서도 양극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리는 것도 안 되고 월급은 많이 달라 이러니까 이게 유연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 시간은 줄어드는데 임금 삭감은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양보하라 이거죠. 그래서 예. 대타협을 이루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핵심이고 어느 정도 그러면 사회 안전망은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 너희들도 어느 정도는 양보는 해 하고 있는데 양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저게 되겠습니다. 홍 대표가 저 이야기하는 게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고 저게 지금 제가 이제 중기학회장을 했는데 네. 저 이야기 나온 게 한 20몇 년이 넘습니다. 그때 홍 대표는 너무 그걸 잘 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저런 부분에서 예. 사실 그때 한 20년 전부터 중소기업계에 있는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조육을 못 받고 소득이 낮고 하는 대의 물림 자체가 없게끔 세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한 10년, 20년 되면 우리 주택 하나 갖게 해달라. 예. 그다음에 뭐냐 하면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는 곳에 우리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만 가지고도 좀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공부할 수 내는 있도록 공부 좀 해달라. 못했지만. 교육 인프라를 갖춰 그다음에 달라. 뭐냐 하면 아니 내가 일 열심히 할 테니까 퇴직하고 나면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살게 해달라. 노후나 보장하게 야, 세 가지만 하면 예, 예. 진짜 우리 일 열심히 할게. 나는 홍 대표의 그 연설을 보면서 제가 홍 대표도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예. 참 진심 어린 이야기가 아닌가. 예, 그랬죠. 한 25년 정도 계속 그 이야기 하는데 사실 아유, 어렵습니다. 정당의 정부에서 예. 제대로 한 일이 없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이 노동 문제와 함께 홍영표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고 IMF도 또 얘기했던